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4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9% 하락하면서 오늘도 양증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최근에는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2300선까지 깨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치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1조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7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96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90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쌍봉 형태에서 완전히 그냥 N자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모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만의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V자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반등을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부분 할 수 있는 그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모든 초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 눌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3월 28일부터 해서 쭉 매도를 해가지고 거의 10조 가까이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던진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690억을 매도했는데 연기금 투자자 제외는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가 지금 바닥을 받쳐주지 않은 채로 계속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의 전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640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600포인트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190억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 매수해주는 연기금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크게 매수 없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코스닥에서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크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나스닥도 1%, 2% 가까이를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반등을 이제 꽤나 많이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장 초반에 좋은 분위기가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쭉 밀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지수가 내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니케이도 4%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 6% 반등을 했지만 또 오른 지점에서 4%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반등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락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환율은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3원 정도 하락되었고요. 147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방어 차원에서 이제 이 환율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방어가 되어도 1470원대, 그것도 1470원 후반대죠. 계속 이렇게 평균 이평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에 대한 상승이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1선을 보시면 지금 121선이 143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아주 높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치로 가고 있고요. 몇 달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 고점 라인이 이제는 우리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450원 이상으로 유지했던 그 환율에 대한 기간이 지금이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환율이 계속 지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요. 금융위기 때는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반짝 오르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00원 이상으로 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1300원 이상이 환율이 유지되었던 적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계속 이제 물가 상승으로 압박이 오겠죠.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도 잡아야 되고 증시 전체의 불확실성도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다시금 페이스를 찾아서 좀 이제 투자 시장이 좋아질 텐데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1%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US테크 100은 이제 반등을 좀 했죠. 아침에만 해도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꽤나 해서 부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선물 지표를 보았을 때는 2%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장이 열렸을 때는 4% 이상, 4.5%까지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장이 막상 열리니까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지표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톡스는 3%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미국 증시 제외 계속 또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치할 차례다. 상호 관세를 결국에는 발효를 시켰고요. 미국이 이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과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래스카 쪽에 LNG 개발 사업을 언급을 하면서 좀 그런 쪽에 우리가 혜택을 주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세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는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트럼프는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이 판을 이끌어 갈 거고, 우리가 아니죠. 미국에게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 갈 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시장을 흔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요 타겟은 사실 이제 동맹국보다도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25%지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는 104%가 결국에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이렇게 크게 부과가 되었을 때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 때문에 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104%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중국이 미국이 104% 부과했다고 해서 우리에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많은 국가들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안 되는구나 아직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과를 받은 만큼 또 한 번 보복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트럼프 반응이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게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맹 국가들은 지금 이제 하나 둘씩 트럼프에게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협상에 대해서 지금 좋은 안을 가져온다면 괜찮다라고
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영영 이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단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관세에 대한 주 타겟이 중국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국도 그래서 본인의 체면을 지키면서 미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대화하자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 주가 선물 지수가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근데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지, 이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곧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가 또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 부과는 너네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따라서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대화하자.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움직임이었고 그때도 이제 이 시진핑이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을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질수록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중국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또 이제 지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짜기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에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지금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공들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으려고 했었죠. 근데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하게 전투 중이고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푸틴대로, 시진핑도 시진핑대로 트럼프와의 그런 협상에 대해서 쉽게 본인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장에 대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 있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일단 금값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060달러로 최근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제유가입니다. 57달러까지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70달러 하던 게 지금 57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거의 20%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 유가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이 예산을 뽑아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요.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의도 중에 하나도 러시아의 압박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3.5달러 수준으로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은 우리나라 외환은 좀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달러 지수를 보시면 달러 지수가 다시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까지 반등을 했다가 최근 이제 다시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분위기인데도 사실 우리나라 환율은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아까 달러 지수 그래프를 보셨듯이 달러 지수가 다시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1450원이나 144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조금 찔끔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정말 이 환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코스피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공들여서 떨어뜨리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이렇게 바짝 올라왔습니다. 4.38%까지. 국채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관세가 부과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국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고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수치 중에 하나일 겁니다. FOMC에서도 이 수치를 주시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전혀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곧 나올 텐데 4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그때 나올 텐데 분명히 좀 좋은 시그널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불안정하다,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최소한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트럼프는 또 그 본인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판을 짜줬는데 네가 안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자체가 이 시장을 계속 흔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도 이제 벌써 수요일인데요. 남은 이틀 동안 이제 CPI 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요. PPI 지표도 발표될 거고,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시하면서 이번 주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또 얼마나 때리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받았을 때 또 트럼프는 어떻게 할 거냐. 150%, 200%까지 관세 부과해서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느냐. 그럼 완전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트럼프가 그 시장 무너질 때까지 관세를 저렇게 무식하게 부과할 거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눌리다가 갑자기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시장은 급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구간이 이제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잘못 기회를 노렸다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600원 하락했고요. 2.89%,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만원까지 장중에 이탈을 시켰었습니다.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바닥 라인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를 매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앞서 한 17분 정도 매일 이제 15분 정도씩 증시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도 그 증시에 대한 리뷰를,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시를 먼저 알고 종목을 들어가야지만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코스피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률이 좋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때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서울 한복판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맛집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음식점을 차리는 것과 어디 시골 산 중턱에 그 음식점을 차리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은 이 주변 환경,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장되어 있는 이 시장, 그것을 표현드린 거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피는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코스피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최근에 코스피가 3월 28일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10조 가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제 떨어진 만큼 분명히 이제 반등도 한번 나오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떨어지는 이후에 한번 이제 이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이제 압박이 되고 시장 전체를 누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나왔을 때 분명히 빠르게 올라갈 텐데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장중에 잠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대로 눌러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시장 초반에는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또 눌러졌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하도 이제 변칙적이니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저점을 노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뭐 매수를 해서 떨어지는 하락에 대해서 계속 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분명한 것은 위험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좀 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뭐 거의 유상증자 같은 그런 아주 악재가 나왔을 때 수준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였고, 급락한 만큼 분명히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 반등하는 그 시기에 이제 뭐 조금 이제 털어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상황이 사실 별로 좋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단기간에 이 주가를 넘어서서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을 믿고 가볼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시장의 안정성이 우선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좀 이제 합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초점을 두겠습니다. 일별 거래, 뭐 얼마 내렸고 거래 얼마 됐고 지금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거래 뭐 계속 작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좋지 않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연금 투자자 계속 빠져나가죠. 이것도 사실 뭐 옵션 만기 앞두고 바짝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고 금융 투자, 뭐 나머지 기관 투자자 다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반대로 매수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 뭐 크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고요. 대차 잔고가 바짝 늘어나 있고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가 매수를 계속 모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들어왔다가 또 일부 털기 위함인지 그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뭐 쭉쭉 떨어져서 같은 테마 벌써 5만 원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같은 테마 말고도 뭐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23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뭐 38만 주 유지하다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속 우려스럽게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공매도를 쌓아가고는 있지 않고요. 주가가 일단 내려가는 대로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공매도를 계속 쌓아가는 것 같진 않다.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뭐 2,700만 주, 2,800만 주 수준입니다. 많은 수준이고요. 거래원은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80만 주 가까이. 그래서 옵션 만기 앞두고 나온 뭐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런 매도가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종목 상세에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수가 정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매수로 잡힌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 이제 이 물량에 대한 그냥 장부상의 수치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까지 일단 지분이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요. 향후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결국에는 체코 원전의 문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초에는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마무리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가 아니죠. 일방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본격적으로 이제 챙기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작업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속 밀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코 입장에서 문서 외에 이제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중순부터 좀 이제 이 고위급 인사들의 이 움직임들, 또 체코의 방문 혹은 체코 관련 인사들의 방한,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관련 인사들의 움직임이 좀 뜸해진 것 같고요. 이제 벌써 4월 중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전히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좀 빠르게 그래도 계약을 해야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막혀있던 그 혈이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질 텐데, 아직까지 이 큰 덩어리가 좀 많이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서 한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중동 시장에서 최근에 많은 수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중동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월드컵이라든지 엑스포 등 대형 행사들이 이제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5년 뒤에는 전력 생산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또 기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이제 기자재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2010년 중반 정도에 많은 수주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유가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이 최근에 많은 이제 발전소들이 발주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유가가 2015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다가 40달러 선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런 중동 발전의 시장이 침체기를 맞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사를 언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유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국제유가가 지금 56달러로 아까보다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 기대되는 중동 시장 좋게 다가왔으면 했지만, 사실 유가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는 지금 사우디라든지 그런 많은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보류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좀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3D 프린팅 기반 SMR 제작 지원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요. 산업부에서 이제 공모 최종 선정을 해서 320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 산단 내 이제 SMR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거점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3D 프린팅과 SMR이 합쳐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3D 프린팅을 하면 이제 제작 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이 원가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바로 이제 뭐 기업의 수익성 증가나 아니면 이 국가에 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의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씨앗들이 이제 향후 몇 년 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좀 보면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듀크 에너지사, 미국의 듀크 에너지사가 대형 원전 후보지를 지금 3개 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듀크 에너지사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에너지사가 그 관련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여러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 내에 원전 산업을 건설하는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미국 에너지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히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성장성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무역 관세 전쟁을 펼치기 전에는 이런 예상이 되었다라면 지금은 약간 요렇게 예상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주가를 쭉쭉 올렸다면 이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무역 관세를 다시 뭐 되돌리거나 합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도 아니고 둔화도 아니고 적절하게 다시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AI에 대한 붐이 또 주목이 된다면 뭐 그때는 3만 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과 계속 시장에 대한 리스크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지금은 시장 리스크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다음 주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분할 익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에서 사실 분할 익절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아예 스탑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벤트들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